네,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이 최순실 사태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 쇄신과 지도부 거취를 놓고 7시간 가까이 진행한 의원총회는 개파 간 정면 충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네, 최순실 파문이 언제쯤 수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새누리당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개 사과를 하고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비공개로 할지 또 공개를 할지를 두고 처음부터 뭐 고성까지 가고 욕설까지 했는데 일단 내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비공개로 하고 공개로 하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네. 중요한 거는 양측의 의견을 해서는 대화가 중요한 거죠. 네. 그거를 공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공개를 해서 뭘 얻으려고 그러고 또 비공개로 하자는 사람은 뭐가 두려워서 비공개로 하자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거 어제 의총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 129명 중에 한 120명 정 가까이가 로텐도울에서 국회 백배 사죄한다고 머리 굽히고 뭐 또 여성 의원이 구호도 외치고 그러던데 그거 끝나자마자 또 뭐 공개니 비공개 가지고 싸우고 아직도 이 사태의 심각함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어요, 여당이요? 지금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합표도 부족한데 저렇게 고함이나 지르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법이 나오겠어요. 일단은 국민들이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친박 비박에 논쟁하는 그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예산국회나 통과하고 거국 내각이 좀 성립하고 정권이 안정되면 불은 끄고 물러나겠다는 건 마찬가지로 이정현 대표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당장 뭐 이거는 사태를 수습하기 전에 야당과 대화도 안 되는 물러나라고 비박이 정치연구소하면은 그것도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지도부 사퇴 문제를 놓고 사실 지금 새누리당 친박 비박 간에 제일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현재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럼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태 해결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비대위 체제로 곧바로 가가지고 새누리당의 전열 정비가 언제 되고 이 문제는 지금 첨예하게 하루하루 지금 큰 이슈가 돼가지고 야당은 정치 공세로 장애로 나가고 있는데 여당에서 그런 동력을 만들 수 있나요? 일단은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고 사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위를 가든 재창당을 하든 해체모여를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국민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새누리당 일단 단합해서 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지도부를 교체하든 당을 재창당하든 그건 다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텐데요. 지난 1차 이후 열흘 만에 나온 담화인데 이 담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25일 날 담화는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90초 담화 그냥 사과만 한다. 또 최순실이라는 제3자가 물론 관계는 있었습니다. 저지른 거에 대해서 약간의 사과하는 말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지금 이제 사건을 통해서 검찰의 조사가 여러 가지 지금 국면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대통령과의 관계, 안종범 수석이 구속되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등.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또 앞으로 후속 조치, 그리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마음을 잘 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원집정부제라든지 책임 총리에 대한 보관을 확실하게 말씀 안 한 거에 대해서 세간의 비판이 많죠. 네. 그러나 저는 어제 사과를 보면서 일단은 좀 국민들의 마음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MBN이 리얼미터에 조사해가지고 대통령 그 두 번째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보니까 국민들이 수용한다가 38%로 나오고 거부가 57%로 나와서 지난번 10일 전보다는 그래도 이번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보수층은 내가 보기에는 한 38%? 이거 뭐 좀 대통령이 잘못했지만은 수습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민심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번 담화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 가장 주목해서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성역 없는 수사를 좀 해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또 대통령도 필요하다면은 이게 서면 조사든 뭐 방문 조사든 소환 조사든 기꺼이 응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앞으로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야당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 수순으로 그러면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만약에 김병준 카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구를 추천할 건지 이런저런 거를 하겠다는 대화의 장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공은 야당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야당 영수회담을 받으면 빨리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서 안 받는다면 또 이제 이 국민이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겠다거나 또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던가 하는 내용은 생략이 됐거든요. 여기에 뭐 한강욱 신임 비서실장도 대통령에게 이선으로 후퇴하라 이런 방안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하는 법치주의 국가 아니에요? 헌법 체계 하에서 모든 법률에 의해서 운용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게 조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이 조사해가지고 하야 할 만한 사안이 남아 하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정치 공세만 있지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재판이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론의 추이라든지 국민적인 비판의 강도는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여론을 통해서 참고를 하고 정치하는 것이 여론에 의해서 또 법적인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만약에 야당이 이 문제를 정말로 하야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는 법률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 지금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인기가 없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의해서 법률로 판단하고 그렇게 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꾸 장애에서 하야만 이야기하는데 하야를 하기 전에 여권에서 던진 문제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조금 제기하는 문제가요.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면서 그 문제를 좀 명확하게 했었으면 김 총리 지명자한테 모든 걸 내 직권은 주겠다고 예. 약속했고 틀림없다고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네. 일단 청와대 측근들이라든지 김병준 총리 후보자 입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입니다만 저는 그간의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볼 때 분명히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자한테 권한을 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문제도 자기의 철학대로 바꿀 의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 권한을 받았다는 걸 보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어제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셨어도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총리가 되면 거국 중립 내각을 준하는 책임 총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주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무조건 부정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담화가 끝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총 3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퇴진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었나요? 글쎄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하기 전에 상의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명을 철회하라. 그러고 다시 그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저 추미애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번 전국을 풀 수 있는 그런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조건을 건 것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지금 야당 대표로서는 이러한 카드를 던지면서 일단 영수회담을 즉각적으로 안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야권도 좀 대통령이 제안에 대해 영수회담을 받고 거기서 장내로 들어와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조건부 수용을 처음으로 밝힌 거잖아요. 야권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입장이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근데 뭐 완전한 이선 후퇴까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에 의해서 지금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큰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금방 또 하야를 한다고 그러고 완전 이선 후퇴를 조건 없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좀 법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또 시간을 두고 만약 하나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그런 지명이 탐탁치 않다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또 그러한 거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대화의 장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이제 거국 내각 구성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옳지 조건부 걸고 무조건 항복하고 들어오라 이것도 이제 대화를 정치 협상에 있어 가지고 저는
좋은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당 입장도 살펴보겠는데요. 여권에서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여권의 일부에서는 또 비판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비박, 친박이 나눠가지고 친박 쪽은 일단 대통령 이정됐으니까 다들 협조해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비박 쪽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 비박의 대선 후보들 또 5인들은 며칠 전에도 모여가지고 지도부부터 교체하고 대통령도 분명히 권력을 이양하고 이선 후퇴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지 전국이 풀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야당하고 약간의 좀 선이 맞닿아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이선 후퇴분들만 선언한다면은 그럼 이거를 풀 수 있는 해법이 거국 내각을 조성해서 대화를 하고 또 누굴 지명하느냐 뭐 또 앞으로 청문회 과정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게 금방 된다 그러면 국정은 하루도 중단 없이 진행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과는 조금 좀 태도가 달라야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대화 요구를 갖다 야권이 수용해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여당 내에서도 저렇게 그냥 무조건 이선 후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헌법 절차에도 맞지도 않고 뭐 여론 정치만 하는 그런 걸로 모든 국정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뉴스 초반부에 속보 자막으로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횡령과 배임 혐의 그리고 의경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또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것은 사실은 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기 굉장히 불편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를 부의장 지휘하는 위치였었는데 이번에는 자료도 내려왔고 이렇게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되고 분명히 규명이 돼야지 대통령이 권위를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뭐 전에 민정수석이었고 검찰이 후배라고 해서 적당히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병우 수석이 더욱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서 이것도 최순실 사건과 같이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강하게 수사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또 이제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많은 발언들을 했는데 여기 있던 발언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뭐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수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보좌를 하고 야권과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어제 비서실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마음에 와닿는 거는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자기가 건의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 이 역시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생각하고 법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만 가지고 어떻게 금방 물러나고 금방 들어오고 할 수 있나요? 네. 이건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광옥 비서실장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비서실장한 그런 경력도 있고 현재 야권 인사들하고 두루 친분이 좋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데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같은 DJ 비서실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발언의 배경이 있을까요? 뭐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이고 과거에 우리 DJ 정부에서 동고동락한 네. 분이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왜 또 박근혜 물론 국민대통합위원장을 해서 박근혜 정부를 탄생하는데 기여를 한 분입니다만 비서실장 하면 거의 키맨 아니겠어요? 어떻게 네. 보면 왜 이걸 맡았느냐 이거 웬일이냐 이런 이야기일 거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비서실장하고 한광옥 전 비서실장 한광옥 현 비서실장은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을 거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앞으로 현재는 이끌고 있지 않지만 뒤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서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 문제가 거론돼도요. 국민의당은 저는 민주당하고 다 같이 간다는 건 보장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대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당의 생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지금 제3지대에서 뭘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그러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야권을 단일화해서 현 정국을 오래 끌고 가가지고 여권의 그런 대통령 선거 전략을 지금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르고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광호 비서실장이 그거를 알고 아마 대화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광욱 신임 비서실장이 후속 조치에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이렇게 최순실 사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대립을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가라앉고 또 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물론 이제 오늘 뭐 민중 집회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있습니다만 국민의 여론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죠. 그러나 어제 이제 대통령 두 번째 사과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수용이 38%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태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좀 풀으라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대통령이 지금 제안한 영수회담을 야권에서 받는다면은 대화를 통해서 급물살을 타면서 김병준 카드가 아니라면 이제 거국 중립내각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지정하겠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는 더욱더 엄정하게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이건 이거대로 가고 이러한 국정 정상화는 좀 같이 협의하겠다 이런 합의가 나오면은 저는 뭐 이거는 그렇게 큰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야당이 조건을 걸고 여론의 모든 걸 의지해 가지고 여론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면 대화보다는 자꾸 장기적으로 이 사태가 오래가지 않겠어요? 네. 그런 사태는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